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6월 12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말에는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놔두는 깊숙한 이야기들, 정치부 기자들, 국회의원들, 또 정치평론가들, 보좌관들 이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나돌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풀어드리는데, 자, 오늘은 단연 이준석 현상, 이준석 바람, 신임 당대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 이준석, 영선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한 36살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얘기들 여러 가지가 있죠. 앞으로 이준석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준석에게 주어진 1호 과제, 무조건 최대의 미션은 정권 창출입니다. 정권 탈환이죠. 자, 그래서 이준석의 성공과 실패, 이것은 오롯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범야권 후보가 이기느냐, 그래서 정권을 창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정권을 탈환하게 되면은 이준석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됩니다. 내년 되면 37살 되니 37살로 국회의원도 한 번 하지 못한 이준석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차기 되면 40살 넘어가죠. 헌법에 40살 이상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차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이준석이 우뚝 서게 됩니다. 지금 자기 주자 여론조사 안에서도 3% 나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본인에게는 정말 큰 길이 열립니다. 정권을 창출을 하면은. 만약에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은, 자, 9개월짜리 단명한 야당 대표가 됩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국민의힘 범야권이 지게 되면은 당장 책임론이 일어서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죠. 내려오고 거기에 또 비대위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 비대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안 돼. 정치 경험이 없고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아직 30대로는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뀔 뿐만 아니라 이준석은 이미 30대 후반에 실패한 그런 정치인이 되면서 재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3번 떨어진 것, 그거야 경험으로 했다고 치지만 정권 창출을 제대로 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은 이준석의 정치 실험은 끝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야 한 그런 기로에 이준석이 서 있는데, 성패를 가르는 것은 뭐겠습니까?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 대표 선수를 누구를 내세우느냐. 자, 지금 정권 심판론 이 기치로 나가야 되겠죠. 정권 심판은 기치로 나가고, 워낙 이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것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보다 교체해야 된다는 압도적인 높은 이 여론을 기본으로 해서, 자, 대표 선수를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하고 아예 확률이 더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 선발이 성패를 가르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아니고 범야권을 다 놓고 보면은 이 후보들이 잠룡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 잠룡들이 있죠. 특히 지금은 지금 이번 이 범야권 대선 구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징이죠. 당 내에 있는 주자보다 당 외에, 그리고 장 외에, 정치권 장 외에 있는 주자들의 지지율이 더 높고, 또 앞으로 팽창할 가능성, 이 상승 곡선을 탈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잠룡들이 외부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인데 민주당 쪽이 아니고 범야권의 울타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범보수 중도 진영의 그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는, 빅텐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잠룡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차고 넘치는, 그리고 당 바퀴도 막 산재해 있는 이 대권 주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빅텐트를 치고 거기서 어떤 경선이든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한 명의 대표 선수, 그 가장 경쟁력 있는 대표 선수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죠. 자, 그것을 지금 이준석이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한 회의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준석은 그렇다 치고,
지금 더 중요한 건 이준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대선 후보로 이준석을 뽑은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준석 대표 체제가 어쨌든 시작이 됐고 여기서 제가 계속 칠령이라고 말씀드린 7명의 대권주자, 범야권의 7명의 대권주자의 이 기상도, 이 날씨에 비교해서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쾌청한 사람들이 3사람 있고 소나기를 맞을 사람이 3사람 있고 먹구름에 쌓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는 쾌청합니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은 소나기를 맞죠. 소나기는 잠깐 왔다가 그칩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안철수는 먹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아마 강한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폭우가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눴는데, 지금 현재 이준석의 대표 선수 선발 시나리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계속 이야기해왔죠. 국민의힘 경선을 어쨌든 하고, 국민의힘 경선을 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 국민의힘 경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외 주자와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까지입니다. 이를테면 선자강, 후 단일화 이 이야기인데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그 일정은 분명히 했죠. 8월쯤에 경선이 시작이 되고 그때까지 당외에 있는 주자들이 입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스케줄대로 대선 후보 경선을 할 것이고 그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에 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타도 그대로 간다. 그리고 나중에 단일화 버스 정류장에서 한 번 더 설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이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시나리오로 간다고 보면은 여기서 그 칠령들의 손익계산서 기상도가 좀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 스케줄대로 갈지 중간에 한계를 느껴서 이준석이 한계를 느껴서 어떤 경선 일정을 좀 뒤로 미룬다든지 일정을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현재로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아마 유력할 겁니다. 자, 범야권의 칠령, 당내에는 유승민, 원희룡이 있고 당외에는 홍준표, 안철수가 있고 장외에는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이 있죠. 자, 그럼 이 선자강, 후 단일화, 수소는 누구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일단 저는 당내 주자에게는 상당히 본인이 떨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내 주자라고 하면 제가 그 2사람을 일단 말씀드렸죠. 지지율이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이 2사람이 상당히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었죠. 윤석열에게 좀 막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윤석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선이 일어나면은 이 장이 마련되면은 유승민과 원희룡이 기존의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떤 개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발휘를 하면은 이벤트 효과, 컨벤션 효과도 생길 것이고 흥행이 일어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같은 이런 흥행이 일어난다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활동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이 유승민, 원희룡에게 그래서 기회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계보라는 게 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따르는 10몇 명의 사람들이 있죠. 국회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바른정당 창당할 때 나갔다가 다시 복당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있는데 유승민계가 좀 팽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도 이 유승민의 그 국회의원실에서 인턴까지 했고 어쨌든 유승민 키저 이렇게까지 불리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뭐 유승민을 어떻게 하기는 뭐 눈이 많아서 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암암리에 이렇게 이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당대표로서. 그래서 유승민에게는 좀 팽창의 기회가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쾌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원희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에 있었고 또 이 이준석 효과를 원희룡이 좀 볼 수가 있는 게 원희룡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원희룡이 지금 그런 데는 제가 말씀드린 칠룡뿐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이 잠룡들 중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가장 나이가 젊습니다.
자기 대권 주자로서. 뭐 64년생이니까 50대 후반 됐지만 이 다른 주자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그나마 원희룡이 가장 최연소라서 이준석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자, 그런 상황까지 겹치면서 일단 기존의 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강, 먼저 스스로 강해진다, 이렇게 간다면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아지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본인의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쾌청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특히 이렇게 되면은 단 두 사람만으로 경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야당 102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에서 단 두 사람 가지고 경선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 내에 계속 있는 다른 주자들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가령 한교안, 또 뭐 김태호, 안창수, 그리고 최근에 대권 출마 선언한 하태경, 또 이어질지도 모르죠.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고 넘치는, 당 안에서도 일단 차고 넘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에 상당히 대권 경쟁에서 활력이 붙어서 일단 당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쾌청한 날씨 속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유승민, 원희룡, 쾌청. 자, 근데 홍준표도 제가 쾌청 속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는 이 복당이 유력해졌죠. 복당이 유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홍준표계로 분류가 되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단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위원단에 들어가서 아마 이 1호 과제가 홍준표 복당이겠죠. 자, 배현진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홍준표 복당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뭐 계속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뭐 김종인이 계속 이준석 대표를 코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소통한다고. 코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악연이 있는 홍준표를 비토할지 모르지만, 자, 그 정도 가지고 홍준표 복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명분도 약하고, 또 홍준표도 같이 끌어들여야지 어쨌든 흥행이 되기 때문에, 또 홍준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홍준표도 복당을 해서, 당 안에 일단 들어가서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그 안에 포함이 돼서 본인에게도 많은 기회가 생겨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홍준표도 저는 쾌청하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가장 폭풍과 기다려보는 사람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그 전에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합당까지 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본인도 그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그 안에서 일전을 겨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지도부가 바뀌면서 이준석 체제가 됐는데, 이준석과 안철수는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앙숙 중에 앙숙입니다. 천적이죠. 최근에도 그전에 막 그랬고, 최근에도 경선 과정에서도 이준석이 안철수는 비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서 뭐 합당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말씀드린 김종인이 멘토 역할, 이준석이 멘토 역할을 한다면은 김종인과 안철수도 악연이기 때문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겹겹이 막 쌓이고 청청이 쌓이고 이렇게 여러 겹겹이 쌓여서 안철수와 국민의힘 합당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자, 그런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하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합당은 안 되더라도 이 안철수 쪽에서 최근에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합동 경선이죠. 합동 경선. 각자 따로 있으면서 경선을 하자. 범야권의 테두리에서 경선을 하자. 국민의힘에서도 뭐 유승민이 나오든 뭐 홍준표가 나오든 후보들 쫙 나오고, 여기서 안철수 나가고 또 장외에 있는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김동연이든 이렇게 해서 범야권의 하나의 테두리에서 경선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따로따로 뽑아서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안철수가 최근에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자,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안철수가 독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또 분열될 가능성,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대선 전망을 하면서 이 가능성이 가장 현실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우려가 되는, 어차피 2017년 조기 대선, 또 지난번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출마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보 세력에 어부지리를 줬죠. 그것이 다시 또 세 번째 재현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대표 체제의 불안감을 느껴서 계속 경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준표는 개청하지만은 안철수는 먹구름. 자, 그렇다면 박해에 있는 장외에 있는 세 사람은 어떨까요? 장외에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이 있는데, 자, 선자강,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버스는 떠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리합니다. 일단 소나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죠. 갑자기 국민의힘 그 안에 우산 속에 좀 들어가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데 우산을 치워버리면은 소나기가 내리면 소나기를 그대로 맞아야 되겠죠. 소나기로 맞게 되면은 일단 무혈 입성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장외에 있는 세 사람이 서로의 스케줄을 가지고 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변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버스가 출발해 버리면은 좀 쫓아가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세 사람은 일단은 소나기로 맞는데 그렇지만 다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나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체제가 안정돼 있을 때 들어가서 경선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대표 선수가 현재 윤석열의 대표 선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뭐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아니면은 빨리 서둘러서 들어가서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해도 가장 유력하고 현재로서 그리고 합동 경선 안철수가 이야기한 합동 경선에도 가장 유력하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해도 가장 유력한 게 윤석열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은 이 소나기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이준석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소나기가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윤석열이 이준석 효과의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밖에서 힘을 키우고 조직 그리고 지지세를 막 다지고 있다가 나중에 경선에 참여하던 후보 단일화가 되던 어쨌든 가장 범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유력한 인물이 윤석열이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본선에 나갔다. 본선에 나가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뭐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이재명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겨룰 때 본선에서 지금까지 항상 보면은 양쪽이 팽팽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뭐 몇백만 표 차이로 막 정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 100만 표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50만 표, 100만 표, 50만 표 차이가 났을 때도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데 본선에서 이준석 바람, 물론 그때까지 이준석 바람이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준석은 뒤로 빠지는데 그래도 이준석 효과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 좀 국민의힘이 너무 이렇게 과거의 모습에서 좀 탈피한 그 모습을 이번에 이준석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도층이 있습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준석 효과가 잔영이 남아서 나중에 윤석열이 본선에 갔을 때 윤석열에게 보탬이 되는 워낙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보탬이 되는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은 소나기를 맞지만 나중에 좀 쾌적해지고 김종인이 이야기한 별의 순간 또 더 빛나는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준석 덕을 윤석열이 볼 수 있다. 자,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예측을 해본 그리고 과거의 경험치를 섞어서 전망을 해본 그런 대선 시나리오고 이준석 등장에 따른 각 잠룡들의 이해득실 기상도였습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